through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네, 요즘 유럽은요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7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있었던 2003년 유럽 폭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김수정 리포터 연결합니다. 김 리포터. 예, 안녕하세요. 런던입니다. 네, 이 유럽 전역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올해 유럽은 전체적으로 뜨겁습니다. 네. 일주일 전 영국 런던은 36.7도라는 경이적인 폭염을 기록했는데요. 네. 관측 사상 최고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나마 비도 좀 내리고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또다시 폭염이 찾아온다는데요. 특히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요, 36도에서 37도 사이인데요. 날씨가 그렇게 더우면 네. 일상생활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영국이 워낙 무더위에 익숙한 나라가 아니어서 네. 에어컨 시설이 없는 건물이 많습니다. 네. 가정집에 에어컨이 있는 경우도 드물고요. 네. 생활이 아주 힘들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유동적 근무 시간을 허용하기도 하고요. 네. 일부 직장에서는 반바지 같은 캐주얼을 허용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예상치 못한 무더위로 선풍기나 간이식 냉방기 같은 그런 물건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고요. 야외 물놀이 용품도 인기입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이제 더위에 네. 익숙하지 않던 나라에서 매우 좀 네. 기현상을 이제 맞아서 지금 당황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은데요. 그럼 영국 외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폭염으로 인한 그 피해 계속 커진다고 하죠? 인명 피해도 네,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던데요. 네네네.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다들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독일은 지난 일요일 40.3도를 기록해 사상 최대 무더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유럽 대륙을 휩쓸면서 유럽 전역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동북부 아라곤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민 1,350명이 대피를 했는데요. 산불 진압을 위해서 500여 명의 소방대원이 동원됐지만 불은 이미 8,000헥타르 면적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네. 포르투갈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벌어져서 그 소방대원 100여 명이 진화 작업을 벌였고요. 영국에서는 한 아버지가 딸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난주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던 주민 12명이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당히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네요. 산불까지도 이제 네. 번지고 있고요. 자, 이번 폭염을 두고 지난 2003년 유럽 폭염의 이 악몽을 거론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그때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2003년 당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7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었죠. 네.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에도 큰 피해를 입었었고요. 500년간 최대 인명 피해를 낸 폭염이다. 이런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네. 특히 프랑스에서는 15,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요. 네. 이 중 대부분이 독거 노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그 고령의 독거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이제 예.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 사태에 이제 이 관심이 주목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네. 무엇보다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리스 사태 관련해서 영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리스 사태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리스가 영국에 빌려준 채무는 그리스가 영국에 빌린 채무는 네. 약 108억 유로 정도인데요. 네. 이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영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겠죠. 네. 사실 수치만으로 봤을 땐 영국에서 빌려준 채무 금액은 독일의 682억 유로, 프랑스의 438억 유로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네. 하지만 그리스의 그 채무 탕감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그 유럽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치명적으로 주저앉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유럽과의 교역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현재 네. 유럽은 문자 그대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기상 조건도 지금 뭐 이 역대 최대의 폭염에 뭐 아까 관측사상 네. 최대치라 그러셨죠? 그런데다가 네. 또 이 경제적인 뭐 이 어려움까지 굉장히 뭐 심적 물적으로 고통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지금 이 그렉시트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캐머런 총리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얘기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네. 브렉시트라고 부르는 이 브렉시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 협상안에 반대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가 유로존 이탈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졌는데요. 네. 어떻게든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게 되면 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 역시 탄력을 받게 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영국 보수당 캐머런 총리는 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EU 협약을 개정하는 것을 사실상 국정과제 1순위로 놓고 있는데요. 네. 캐머런 총리는 협약 개정 협상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7년까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네. 이 EU 탈퇴 카드를 무기 삼아서 EU 지도부와 회원국들에게 협약을 개정하자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영국이 원하는 부분은 EU 영내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한한다. 영국의 주권 회복, 통합 강화 조치에 대한 수용을 선택적으로 하자. 네. 이런 자국의 이익만 강조하는 정책이어서요. 네. 특히 EU 영내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 제한 같은 경우는 이동의 자유라는 EU 핵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여서 험난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고 브렉시트까지 거론이 된다면 네. 사실상 프랑스나 다른 나라 이탈도 연달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EU 전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통화하면서 예. 생각이 났는데요. 김수정 리포터는 네. 댁에 에어컨 있어요? 없습니다. 이 폭염에 고생 예. 많으시겠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리포터였습니다.